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우려로 해외 증시가 조정을 거친 데 따른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순매수 기조를 이어간 반면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순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증시는 다시 우크라이나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9월의 첫 거래를 맞아서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일본의 제조업 경기 흐름을 알려주는 광공업 생산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2개월 만에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서비스 인상에 따른 부진을 털고 제조업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걸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광공업 생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플러스 0.2%로 2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그동안의 큰 폭의 하락에 비해서는 반등폭이 제한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014년 1월 정점으로 해서 현재 그 일본의 제조업 경기는 감소 추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업종별로 보면은 설비 투자가 좀 회복되고 있는 범용이라든지 생산용, 사무용 기기 쪽에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판매가 좀 위축돼 있던 그 수송 기계라든지 그리고 정보통신기기, 그 화학 업종이 여전히 부진을 지금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제조업들의 그 생산 계획 자체는 지금 견고하지만 실현율이라든지 예측 수정률을 보면은 막상 그 시점이 되면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계속 쌓이는 재고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 계획을 하향 조정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송기계 같은 경우는 재고 누적으로 여전히 그 부진을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비세 인상 때와 비슷하게도 이번 8월 이후에도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최종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일본의 생산 조정이 찾아올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침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일본의 경기 동향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 예상은 2개월 연속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경제 예측기관들은 어째서 일본의 경기가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경기 동향지수를 보면은 전월 대비 플러스 0.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월 까지 한 5포인트가 하락한 것에 비하면은 반등 탄력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억제뿐만 아니라 수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제한적인 반등에 머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선행지수도 0.8포인트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는 겁니다. 2월부터 5월까지 8포인트 넘게 급락을 했던 점을 비교해 보면 미래를 지금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올해 1월을 정점으로 해서 일본의 경기 침체 국면에 지금 빠져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에서는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려면은 동행지수가 8월에 0.1포인트 정도만 빠지면 되는데요.
전력 생산량이라든지 내구재 출하 그리고 신규 구입 수도 줄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8월부터는 분명하게 경기 침체 국면에 빠져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본 그 정부 같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경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몇 달 정도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또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열립니다. 추가 금융 완화책을 내놓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이 상당히 좋지는 않은데요. 7월 그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좀 안 좋은 영향으로 인해서 판매가 좀 줄었고요. 또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연율 환산으로 6.8%나 감소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추가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열렸던 일본 정부의 8월 정례 보고를 보면은 건축 경기도 어느 정도 이제는 그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완만하게 회복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은행의 당좌 예금의 그 초과 준비에 대한 그 금리를 좀 완화시킨 것인지 그리고 자산 매입 대책과 같은 정책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베 총리의 제3의 화살이 지금 현재 속도를 좀 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아베노믹스에 대한 의구심이 좀 계속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그 10월에 다시 소비세 인상을 할지는 일본 내 논란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9월 주식시장이 시작될 이번 주 일본 증시 전망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급등락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수요일 날 개각이 단행됩니다. 그래서 당직 인선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아베 총리하고 이시바 간사장의 그 정치적인 고립이 좀 크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 위험으로 인해서 투자가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 이번 주에 아베노믹스 2막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기나 은행, 증권주들은 좀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본에서는 성장 수혜주 같은 경우는 여성 인력 활용 관련된 기업들이 많고요. 또 원전 발전소라든지 철도와 같은 인프라 수출 관련주 쪽에 그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도 9월 말 배당에 맞춰서 배당률이 3% 이상인 종목들을 좀 찾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오토바이 헬멧 제조업체는 그 소아이라든지 소프트뱅크의 휴대폰을 그 판매하고 있는 SKI 같은 경우에도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국 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국의 8월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HSBC처럼 시장 예상을 밑돌아서 우리나라 증시에 악재가 되지 않을지는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그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는 7월보다는 0.8%포인트 정도 하락한 51.2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 규모라든지 대상면에서 이전보다 못하고요. 또 7월 들어서 경기가 좀 하락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주문이라든지 생산 같은 부분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그 다양스러운 점은 HSBC처럼 급락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지 수출 경기가 여전히 죽지를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 그런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아마 7.4% 전후로 2분기보다는 조금 위축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L자형 경기 회복 추세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수출을 제외한 내수 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세 조정 정책에도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소비 주도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부정부패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그 주요 그 공무원들이 상공비라고 하는 접대비 통제가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5성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4성급으로 좀 낮춰달라고 강등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고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가을철에 열리는 사중전회에서 중국 공무원들의 한 30~40%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5만 개 국유기업체들의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씀씀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공용차라든지 사명기기, 공공발주도 지금 구설수에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소비와 관련된 방냉 차열이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주택 경기는 차갑게 식어도 자동차 경기는 화랑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차 구입을 늘리면서 유행어도 지금 실종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그 가을철 인사 이동이 끝나야지 소비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올해 소비 회복이 어렵다면 올해 7.5% 전후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가을철부터는 사중전회라든지 정치국회의 그리고 경제공작회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당장 철도 투자 같은 경우를 좀 더 확대시키고 조기 착공을 좀 서두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가전 판매 증가율이 조금 위축이 되면서 에너지 절약 가전 제품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그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좀 주는 정책들이 지금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석탄이나 히토리와 같이 공급 과잉됐던 산업에 대해서는 생산을 좀 줄이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안에서는 적절한 금융 조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판자촌 지역의 개조 사업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환경과 관련된 중점 부분에 자금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이 국유기업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할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수혜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중국 중심 집단공사가 해외 증시에 좀 상장을 할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의 IPO를 신청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의 철로 총공사라고 하는 철도 공사를 담당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철도 투자 펀드를 통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시키는 정책을 쓰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국유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이 앞으로 잇따른다는 점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그 채권 물량들이 좀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정유기업인 시노펙 같은 경우에는 연료 소매 사업을 민간한테 매각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노펙 산하의 3만 개 주유소라든지 그리고 이지조이라고 하는 2만 3천 개에 달하는 편의점이 민간 자본을 유치시켜서 모바일 결제나 미디어 홍보,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리고 네비메커 같은 다양한 서비스 회사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ICT라든지 빅데이터 관련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앞으로 계속 부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최근 차이나머니가 우리나라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게임 업체와 엔터테인먼트 업체 등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중국인들은 지금 남대문에서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주식 쇼핑을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금 유입이 폭발적인데요. 중국은 작년부터 4G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스마트폰 보급이 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창업한 프린트라고 하는 게임 회사에 지분을 투자했고요. CJ 게임스에도 5,3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전자 상거래 최대 회사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브 커피를 만드는 파티 게임스와 제휴를 하면서 한국 게임 시장에 아주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이 2조 원 규모로 한국보다 2배 규모지만 성장 속도가 지금 무척 빠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성공한 기업들을 중국에 접목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시장을 장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게임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다양한 ITC 산업 쪽으로 중국 자본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중국과 일본의 글로벌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관심주가 LG였는데요. 수요일 고가 74,100원을 찍고 약 6%의 수익률을 기록하셔서 또 승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익률은 22승 15무 9패가 되셨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종목 추천 없이 LG AS만 해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S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AS만 해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시청자분들 채널이 돌아가는 소리도 들립니다. AS가 더 중요하죠. AS를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G를 제가 월요일날 추천을 했었고요. 월요일날 추천하고 난 다음에 이날입니다. 추천하고 난 다음에 곧장 다시 한번 더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다행히 파동적인 부분에서 올라가는 파동에, 저번 주 올라가는 파동이 발생해서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좋았던 게 사실이었고, 그러면 현재부터 지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자, 이 자리, 똑같습니다. 이 자리 지금. 7만원대가 1차적인 지지 권역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은 68,000원대, 여전히 변동폭이 없고요. 그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파동, 상승 파동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손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기관의 물량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비해서 외국인의 물량은 빠져나가는 상태였다는 거죠. 이 물량 자체를 신규 매수로 우리가 조금 보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가 권역에서 이렇게 신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좀 더 크게 가지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양매수보다 좋은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누군가에 의해서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매집에 들어가야 되는 차트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매집에 들어가는 차트, 그리고 손바뀜이 이루어진 차트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경이적인 수익률, 경이적인 승률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2성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시면요. 지금 전 고점 자체에 지금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맞죠? 박스권 돌파에 대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지주사라는 부분. 자, LG, 자, SK, 또 뭐 있나요? CJ. 이런 지주사들이 최근 들어서 모습이 바뀌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런 모습 자체가 트렌드도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렌드가 맞아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산업 지표적인 부분, 그리고 지주사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방송에서는 지금 한 6%대 수익, 이익 실현합니다. 하지만 시초가라는 그런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대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유를 하신다면 분명히 달라지는 LG, 강산주, 언제나 우리에게 7만원이었지만 지금부터는 7만원이 아닌 모습으로 변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꼭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대신에 제가 9월달 시장에 대해서 짤막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주사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먹거리가 많이 없다는 것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9월달, 오늘 9월 시작인데요. 추석도 끼어 있고 마음은 조금 들뜨는 상태고 거기에 수익은 안 나오고 여러모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랬을 때는 시장의 첫 번째 정책 관련주가 무조건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다시 한번 더 꼭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은행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낙폭과대 관련주들 꼭 다시 한번 더 봅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중공업 회사병 건이 떴죠. 그만큼 지금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는 실적까지 개선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증권주보다는 은행주를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 종목군들 꼭 보시고요. 오늘 종목 추천하지 않는 대신에 오늘도 공개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 진행을 하니까요.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좀 더 나누시고 그런 노하우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9월달에 꼭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돈 말씀 감사합니다. 개장까지 5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유창희 대표께서 오늘장 예상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뭐 9월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혼조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070포인트 혹은 80포인트에 대한 이 저항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월초 또 주초 또 명절 앞둔 상황에서 조금은 시장이 눈치 보기가 진행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70포인트에 대한 저항권에서 어쨌든 지난주에 치고 나가지 못하고 계속 조금 흘러내렸던, 그러니까 거기가 저항으로 맞았던 모습이 띄었는데,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어쨌든 올해 코스닥이 연중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고, 또 작년에 기록했던 588포인트, 이건 정말 살짝 찍고 내려온 것이라서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눈치 보기를 좀 시연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만 보신다면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선물적으로 외국인이 좀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선물 매수가 조금 끊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매수가 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는 어찌됐든 월초, 그러니까 월 첫날 거래일이기 때문에 차트상 양봉이 출현이 된다라면은 설사 하락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오후장까지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이 출현하거나 아니면 상승 출발했을 때 그 상승폭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후장 가서 줄이는 게 아니라 오후장 갈수록 조금씩 더 커지면서 소양봉이 됐든 뭐 대양봉은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런 양봉이 출현이 된다라면은 9월 첫 거래일 좋은 모습을 띠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근우 연구원께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이제 전거래, 그러니까 금요일날 좀 수급 주체별로 좀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좀 어떤 업종들을 좀 샀는지 좀 봐야 될 텐데, 또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포스코, KB금융, 현대차, 현대미포조선, 신한지주, LG디스플레이, 세아베스트 이렇게 샀고요. 외국인의 코스피 기준으로 특징은 좀 운수장비 업종을 좀 많이 사는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 드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GKL, 세아베스틸, 대우조선해양, SK텔레콤, 삼성물산, 제일기획, 기업은행, 그리고 삼성중공업, 두산, 한국가스공사, 우리투자증권. 사실 뭐 이렇게 업종 특징은 기관 쪽에서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섹터로 조금 그래도 자주 지키는 걸 보면 기업은행이나 우리투자증권 같이 뭐 금융 쪽 좀 지켰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일단 외국인이 좀 많이 샀던 운수장비 업종, 그 중에서 자동차가 좀 특징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좀 살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KT뮤직, 로엔, 한글과 컴퓨터, SM, 그리고 원익 IPS, 알톤 스포츠, 오스템 임플란트, 위닉스 이런 종목들 좀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목에스폼, SM, 넥슨GT, 동원개발, 그리고 YG엔터,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성우하이텍, CJ 오쇼핑,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네오위즈 인터넷, 그리고 휴원스, 현대공업 이런 종목들을 좀 샀거든요.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섹터에, 코스닥 섹터에도 특징이 좀 많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콘텐츠 쪽, 뭐 게임이나
게임이나 이 음원주들이 속해 있는 콘텐츠가 좀 괜찮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조금 더 뭐 확장을 시키면 뭐 중국 관련주도 뭐 콘텐츠도 어차피 중국 관련이니까요. 요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9월 1일) 월요일 9월의 첫 거래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코스피 시장이 거의 약보합이라 할 수 있겠죠. 1.6포인트 정도 하락을 출발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에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것은 뭐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거의 보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조금 약하게 출발하더라도 오후장을 갈수록 상승폭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2068포인트, 제가 봤을 때는 2070포인트로 다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이 9시 한 20분 전후로 해서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해서 572포인트, 결국엔 최근에 좀 저항으로 작용했던 매물대를 돌파시켜서 일단 올해 기준으로 최고가, 신고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고가가 573.88포인트인데 지금 572.77포인트이기 때문에 1포인트 이상만 좀 더 올라오신다라면은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갭상 아침에 고점을 그리고 나서 하락 반전하면서 지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세로 마감돼서 그 흐름이 띄었다라면은, 이번에는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은 거기가 단기 고점이 아니라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거 지속적으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지수는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조금 상승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265.80포인트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베이시스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번 주 5거래일,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대체 휴무 이런 거 부분에서 금융시장이 쉬고요. 목요일 하루 열리기 때문에 실제 거래일이 6거래일 남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베이시스가 좋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번 만기는 뭐 이번 다음 주면 끝이기 때문에 12월물을 봐야 되는데, 12월물 베이시스가 1.5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베이시스가 약하다는 거는 당월물이 아니라 차월물 기준으로 선물 베이시스가 약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강한 매수를 좀 기대해 볼 수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선물 베이시스가 좀 개선되는 여부, 그 얘기는 외국인이 좀 매수가 좀 유입될 수 있는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적인 부분을 좀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1010원대에서 10원 초반대에서 지난주에 조금 마감이 됐었죠. 오늘 좀 1원 정도 올라서 1015원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뭐 1015원이나 1014원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환율 자체가 1010원 초중반에서의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안한 것이고, 이번 주에 1020원대까지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반등 자체는 정말 기술적인 반등일 것이고,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환율 자체가 1010원 초반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력 테스트를 좀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19% 상승한 15,454.59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포스코와 현대모비스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네이버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기아차,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모두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SK텔레콤과 삼성생명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CJ 오쇼핑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1% 넘게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서와 CJ ENM까지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업종별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코스피 기준으로 의료정밀, 전기가스, 통신, 그리고 화학, 유통, 기계, 운수창고, 그다음에 증권, 보험, 뭐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정밀 쪽은 DI, 뭐 미래산업, KC텍, 우진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로 돌고 있고요. 전기가스 쪽은 뭐 오늘 예스코, 한국전력, 대성에너지, 서울가스,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 뭐 부지메가권에 대한 공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통신 쪽은 KT 빼고는 뭐 SK텔레콤, LGU 플러스 두 종목당 1% 넘는 상승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나 뭐 배당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다 각광을 좀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화학 쪽은 노르페인트, 동원시스템즈, 한국화장품제조, 금양, 동성화학, 애경유화, 대한유화, 그리고 동일고무벨트, 건설화학, SH에너지화학, 삼화페인트, KG케미칼, LG생활건강, 경인양행, 화승인더, 아모레퍼시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플러스로 시작을 했는데, 뭐 안에는 화장품주도 있고요. 기본적인 화학주 이런 종목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플러스권 강하게 좀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유통 쪽을 좀 살펴드리면, 유통 같은 경우에는 유통 쪽을 좀 살펴드리면요, 유통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좋은 종목들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있는데, 이 남성, 해인, 동양네트워크스, 삼성물산, 로엔케이, 이화산업, 국동, 그리고 SK네트워크스, 대구백화점, 현대백화점, STX, 롯데쇼핑, 신세계, 아티스, 하나갤러리아, 그리고 윌비스, 그리고 GS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유통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주라든지 쇼핑주들, 그리고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이 유통 쪽에서는 강하게 좀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죄송합니다. 기계 쪽은 NK, 그리고 KC코트레, 대동공업, 한라, 비스테온공조, 퍼스텍, 한미반도체, 두산인프라코, 나라KI, 삼성체크인, SNTC, 대림통상, 삼화왕관, 대경기계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네요. 오늘 눈에 띄는 건 역시나 NK가 좀 많이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수창고인데,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통운주들이 좀 좋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펜오션, 그리고 KCTC, 천일고속, 동방, 현대글로비스, 국보, KSS해운, 한솔로지스틱스, 그리고 한국공항, 대한항공, 그리고 현대상선, 아시아나항공, 한진해운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관심이 있었던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일단 21선 부근에서 좀 견고하게 버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증권이나 보험 쪽에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컨텐츠 업종이 오늘 또 제일 세게 움직이네요. 디지털 컨텐츠 쪽은 KT뮤직이 오늘도 6%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투스, 그리고 디지털조선, 드래곤플라이, M게임, 네오이즈 게임, 게임빌, 소프트맥스, 네오이즈 인터넷, 크레디오, 소리바다. 전체적으로 역시나 모바일 게임주들이 뭐 시장을 좀 주도해가는 형국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락문화 쪽인데, SM이 8% 가까운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YG엔터,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 JYP엔터, 미디어플렉스, 에머슨 퍼시픽, 삼화네트워크스, 초록뱀, 파라다이스 전체적으로 역시나 이 오락 문화 쪽은 이 엔터 업종들이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담배 쪽은 에탄올주들, 창의 에탄올이 11%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주산업, MSC, KC피드, 팜스토리, 메일료 이런 종목들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소프트웨어 쪽은 이 정보통신 관련 종목들이 많은데, 네이블, KT뮤직, 컴투스, 디지털조선, M게임, 게임주들 외에는
한솔 인티큐브 그리고 네오위즈 인터넷, KG 모빌리언스, 아남 정보기술 이런 종목들이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장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죠? 네,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급격히 엄청나게 폭발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아침에 한 144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은, 기관하고 외국인 모두 양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 탄력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것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좀 아쉬운 말씀이지만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해서는 시장이 가다가도 좀 걸리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수급 변화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선물 수급이 좀 변화가 좀 중요하다, 매수 전환이 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아침에는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00개가 가까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침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최소한 제가 봤을 땐 2,000계약 이상의 순매수가 유입이 돼야지 선물 베이시스도 좀 개선될 수가 있고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 더 유입되면서 시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선물 수급이 제가 보기에는 9시 한 3, 40분 정도 이후에 아마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업종별로 좀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쪽하고 운송장비, 그리고 통신, 금융 쪽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최근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흐름이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띠는 와중에 운송장비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시장 살펴봤고 이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의 하락을 잇고 오늘은 좀 이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환시장 흐름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원이 상승한 1,01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14원 70전과 1,015원 6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상승한 1,015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지난 주말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만 8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와 8월 시카고 PMI 지수 등이 호조를 보였고요.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뿐만 아니라 모처럼 상품 통화와 원화에게까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면적인 달러 강세는 그다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물가 관련 지표들이 여전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지표들 가운데 하나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의 경우 전월 대비 상승폭이 이전 달에 비해 하락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의 경우는 전월에 비해서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아직 미 연준이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뚜렷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금리 기조와 경제 지표의 호조는 아직 위험 선호도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는 달러 원에게는 하락의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단계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환율 하락세가 우세할 것으로 보는데요. 대외적으로는 현재 유로 달러가 과매도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이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하락이 달러 원에게도 하락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최근 2주간 원화와 높은 상관성을 보여온 호주 달러가 기술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점 역시 달러원 하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월말이 지나고 난 이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내고의 출회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원화와 높은 상관성을 보여온 다우지수가 전 고점의 저항을 받고 있는 점은 달러원의 하락세를 제한시킬 것으로 보고요. 이번 주 달러원은 하락 시에 1,010원 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경에 발표되는 중국의 8월 PMI 지수는 호주 달러와 원화의 방향성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오후 5시에 발표되는 유로존의 8월 PMI 지수는 유로화의 방향성과 더불어서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강화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재료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14원과 1016원 사이에서 주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중공업과 또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수혜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노루페인트입니다. 2분기 호실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웅진 싱크빅인데요.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세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삼성물산하고 또 삼성중공업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이런 얘기가 또 나왔죠.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1일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했고요. 합병 비율은 1대 2.36으로 삼성중공업이 이제 신주를 발행해서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한 주당 삼성중공업 주식 2.36주를 이제 삼성엔지니어링 쪽의 주주에게 교부를 하면서 이제 합병이 되는 부분인데, 10월 27일 임시주초 주주총회 개최를 하고요. 12월 1일 합병 마무리 계획인데, 이 삼성중공업하고 엔지니어링 합병이 현실화되면 향후에 이제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순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병이 되면 왜 좋냐?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이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가능성이 낮아졌고요. 결국엔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단기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해소됐다. 시장은 이런 반응인 것 같고,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의 이익 정상화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예상은 한 2016년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실 합병 소식이 삼성물산 자체에 굉장히 좀 리스크로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거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물산의 주요 사업 분야에서 중복 입찰을 해온 만큼 이제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이 합병을 하면 결국에는 영업 비효율성도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상승폭을 키우는 부분들이고, 근데 역시나 단기적인 모멘텀, 오늘 삼성물산 주가도 윗꼬리를 좀 달고 밀리는 모습, 뉴스가 좀 나오면서 주가는 좀 이익 실현들이 좀 됐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는 일단 삼성물산에는 제일 좋다. 그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종목은 노루페인트인데요. 2분기 호실적이 나왔네요. 29일날 발표가 됐는데,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늘어난 122억이라고 공시가 나왔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365억, 당기순이익이 72억 정도 나왔는데, 좀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 실적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한 11% 정도 올라갔다 좀 밀리는 모습인데, 8,200원, 300원대까지는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500원 정도 돌파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볍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8,500원을 좀 돌파해낸다면 그 다음 굿자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 스토리겠죠. 전체적으로 건설시장 호황이고, 페인트주들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좀 여담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웅진심크빅인데, 웅진심크빅이 대규모 또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나왔는데, 급락이 나왔죠. 350억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29일날 결정을 했는데, 350억 5,040만 원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했고요. 신주가 한 569만 주, 발행가액은 보통주 6,160원. 현재 가격이랑 비슷한데, 단기적으로는 물론 좀 이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굉장히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증권사의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뭐 유상증자에 따른 이 가장 큰 이슈는 주주가치 희석 그리고 물량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오늘은 그래도 6,000원 밑에서는 맞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6,000원은 좀 하향시키지 않으려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며칠 좀 더 두고 봐야겠죠. 만약에 좀 강하게 버티면 저는 뭐 6,7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수익률은 한 10%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략해볼 만하다. 근데 그렇게 공략을 하려면 결국에는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지 좀 몇 번 지켜봐야 된다. 지금은 단기 낙폭과대에 의한 어떤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입성할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웅진 싱크비까지 알아봤고요.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라오 홀딩스입니다. 2분기 매출이 역성장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창해 에탄올입니다. 2분기 호실적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SM인데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코라오 홀딩스가 한 7, 8%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일단은 뭐 CKD 반조립 제품의 트럭 판매가 좀 한 22% 정도 좀 하락을 해서 한 998대 정도 판매가 됐고요. 오토바이가 한 7,090대 가까운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3% 정도 좀 하락을 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KR 모터스 관련된 투자 손실도 발생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19% 정도 하락을 해서 영업이익이 한 558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라오스 시장에 진출을 해서 안정적인 좀 매출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캄보디아 쪽은 아직은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경과가 된다라면은 라오스에 진출한 것처럼 조금 긍정적인 매출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어쨌든 실적이 조금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열사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남아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10% 가까운 하락세, 낙폭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신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고 실적 악화 우려감 이것이 뭐 단번에 어떤 개선세를 보여주기 힘들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약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지력 테스트 여부는 일단 17,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조금 힘들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초반에 조금 지지력을 테스트했던 자리가 한 5,000원, 6,000원대이기 때문에 17,000원을 크게 이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조금 충격이 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창해 에탄올이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요. 상장하고 나서 조금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주정업계에 대한 이익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가 끝나가고 4분기로 갈수록 이제 부산에 있는 소주 업체가 서울에 혹은 경기도권에도 진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마케팅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소주에 대한 소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다면 주정업체들이 좀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거기다가 이제 예전 대비해서는 이제 소주가 저도화되다 보니까 주정 함량이 좀 줄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소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상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계절적으로도 여름보다는 가을보다는 겨울로 갈수록 소주에 대한 소비, 맥주보다는 소주에 대한 소비가 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단순한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다행히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에 실적이 어느 정도 수반되면서도 올라온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일단 주정업체들이 좀 올라온 부분들은 기대감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케팅이 완성업체들이 마케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소주를 음료수 먹듯이 음료수 한 병 먹던 걸 2병 먹고 2병 먹던 걸 3병 먹듯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한계에서 조금 더 먹을 수 있나 없나 그 차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소주 시장이 확대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요즘 들어서 소주보다는 약간 위스키나 와인 쪽으로도 많이 소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주정업체들 좀 보수로 조금 확인을 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창의 에트랑 역시 마찬가지로 15,000원대에 대한 매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좀 잘 확인하고 돌파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M이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조금 먼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죠. 35,000원대에서 여러 가지 SM뿐이 아니라 YG엔터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좀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제 슈퍼주니어라든지 샤이니라든지 엑소 그리고 소녀시대 등이 활동을 재개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일본에서의 콘서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그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엔터주들이 올해 조금 좋은 모습을 띠다가 좀 약세를 띄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워낙 강세 영향이 직격타라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워낙 강세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매출을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어쨌든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보였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소속 가수라든지 매출 증가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라면은 주가가 좀 회복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7,000원대에 대한 매물 부담감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45,000-6,000원대 돌파를 쉽게 하기 힘들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32,000원대에서 조금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최소한 일주일, 길면 한 2주 정도는 주가 흐름 변동선 좀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컴투스입니다. 서머너즈와 매출 기대감에 다시 급락에 이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종목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대상입니다. 2분기 실적 부진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조산업인데요. 2분기 실적 호조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컴투스가 다시 좀 반응이 나오네요. 일단 컴투스가 최근에 계속 올랐던 이유는 이미 반영됐던 이슈였죠. 서머너즈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다시 또 수면 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주력 게임이 된 이 서머너즈가 최근에 이 매출 순위가 좀 꺾였다, 하락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주춤하다가 지난 주말 또 재차 이 고순위, 그러니까 고점 수준으로 순위가 좀 올라가면서 매출이 또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반응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일단 컴투스가 단기적으로 볼 주식은 아니다. 게임 업종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이 탑픽으로 꼽힐 수 있는 이 종목이다라는 게 또 증권사 한 군데서 또 의견이 나왔고요. 이 서머너즈의 글로벌 일매출 순위가 일부 좀 하락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굉장히 좀 크게 발생했는데, 오히려 이때는 좀 노려야 되는 것 아니냐. 특정 프로모션에 대한 기조 효과 자체가 좀 반영이 됐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판단의 요건으로는 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주말 또 프로모션 자체가 좀 재개가 되면서 글로벌 매출 순위가 다시 한번 좀 회복이 됐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프로모션만 잘 되면 서머너즈의 글로벌 매출은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주력 국가가 일본하고 동아시아, 그리고 일본하고 아시아 쪽, 그리고 미국 이쪽인데 TV 광고 포함한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까지 좀 더해지면 컴투스의 개발 전략이나 이 저력이나 어떤 기술력을 좀 봤을 때 충분히 다시 이 상위권으로 좀 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상이 2분기 실적 부진이 나왔네요. 그간 뭐 굉장히 좀 주가가 견고하게 올랐었는데 2분기 실적 부진이 좀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일단 전체적으로 잘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 증가한 3,935억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254억 한 1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기대치를 굉장히 좀 크게 하회했다. 왜냐하면 이 대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이 기업체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좀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 특별 상여금이나 일회성 비용 성격의 인건비가 증가가 되면서 판관비 쪽에서만 굉장히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비용 계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온 부분이 되었을 것 같고요. 연결 기준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0.9%, 영업이익은 근데 21%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해외 법인들의 또 환율 급락에 의한 예상치 못한 이익 감소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좀 주가 특히나 실적이 잘 못 나왔다. 그래서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건지 좀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일회성 비용이라면 개선될 여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서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순간적으로 5만 원을 깨진다고 하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지금 수준에서 음봉 하나 정도 더 나와주면 충분히 공략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조금만 좀 차분히 접근을 하면 이런 종목들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노려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반대로 호실적이 나왔죠. 영업이익 93억, 지난해 2분기 75억 대비해서 성장세, 그리고 다른 원양업 관련주들이 참치어, 억가 자체의 어떤 하락 때문에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는데 사조산업은 좀 달랐다. 이 부분에 더 점수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 오늘 굉장히 뭐 4만 원대를 좀 터치하고 4600원 터치하고 올라왔는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직전 고점이었던 42,250원에 대한 돌파냐 미돌파냐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제2의 전성기를 맞느냐. 그러니까 뭐 사실 제2의 전성기는 아니죠. 전성기는 뭐 진작에 왔었으니까 이 전성기로 향하는 어떤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직전 고점 돌파를 이뤄내지 못하면 또 42,000원대를 맞고 지리한 박스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 저항을 한 42,000원대로 좀 잡으시고 그 가격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이유 없이 조정받는 종목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 상승 흐름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환율은 1,010원 하회에 수출주가 부담이 된다. 내수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이 제한적이다. 하반기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이 제한적이다. 하반기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략 세워주시죠. 예, 오늘 뭐 전체적으로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방송했을 때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오늘도 조금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4포인트 빠져서 2064포인트지만 뭐 이런 내용을 조금 알아보면은 뭐 러시아 개입 확대 우려가 좀 확대가 되면서 그 미국과 EU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그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의 그 타협점 찾기가 조금 어려워졌다는 점이었는데요. 다만 이번 사태가 그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까지 좀 제한적인 데다가 그 최근 그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의 약화라든지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지속적인 것 이를 방어하기 위한 그 EC 추가적인 정책 시행이 기대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 회복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 ECB가 유로존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다시 한번 그 정책 모멘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좀 제한적일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10월에는 후광통 제도 실시로 인해서 그 상해증권 거래소와 홍콩연합 거래소 간의 그 상호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죄송합니다. 중국 본토에 대한 외국인 투자 역시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도 좀 양호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국내 증시는 재차 좀 안정감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그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그 사내 유보금 과세 및 배당 증대 유도 그리고 유망 서비스 활성화 대책 등 그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국내 증시의 단계적인 모멘텀을 지금 현재 자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주식 비중을 조금은 좀 확대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번 주 정책 모멘텀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함께 그 글로벌 경기 모멘텀을 동시에 고려한 그 종목 선택이 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추천 포트폴리오는 뭐 하반기 실적 개선주라든지 턴어라운드주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 주 추천 포트폴리오가 섬유 의복 그리고 증권, 건설, 기계, 미디어, 배당주였는데요.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오늘 아침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가 좀 미디어 그 엔터 쪽입니다. SM이라든지 SM, CNC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를 좀 접근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으로 본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죠. 그런데 지금 장의 모습이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대외적 리스크가 조금 부각이 된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결국은 지금 증시에 좀 발목을 잡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가 미국의 증시 상황,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 상황, 그리고 유럽의 지금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하락의 어떤 제한적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간다 3,000포인트 시간을 또 얘기를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잠깐 문화 콘텐츠 업황에 지금 지금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소리바다 지금 이제 강한 모습을 띠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엔, KT 뮤직 등은 이제 신고가를 또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무형의 가치가 이제 유형화되었다는 것이고 이 지적재산권의 가치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플 이제 구글 워치죠. 구글 워치와 구글 글라스가 있는데 에피소드죠. 구글 글라스를 끼고 영화관에 출입을 한 남자가 이제 구속 수감됐다는 그런 얘기에 구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미국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재산권, 즉 이제 돈을 주고 받지 않았, 즉 불법 다운로드를 하던 것이 돈을 주고 이제 지불을 하면서 이제 그것이 유형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무형의 가치들이 이제 점점 유형화되어 가는 그런 시장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6월 전까지죠. 6월 말까지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돌려보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좀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강다 3,000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이슈가 이번 주에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 미루어졌던 정책 입법안들이 이제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또 하나죠. 그 다음에 중국 내, 이제 중국에 오늘 지표 발표 몇 개가 있어요. 그죠? 좀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는데 이 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중국 내 지방정부 경제정책이 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 중국의 지표 발표가 제가 봤을 때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시장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좋게 받아들이지는 쪽이 강할 것 같습니다. 자, 나쁘게 나오면 중국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을 즉 경기 부양책을 쓰겠구나라고 받아들여질 것이고 좋게 나오면 그대로 좋게 반영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위쪽으로 방향을 굳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중국의 어떤 이런 얘기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불안하게보다는 오히려 위쪽으로 갈 수 있을 때 지금 밑에서 담아둘 수 있는 즉 체리피킹 하듯이 모아갈 수 있는 하나의 찬스라는 거 분명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내수 불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흑자 구조죠. 그죠? 대외 수출적인 부분에서 수출이 잘 돼서 지금 흑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수가 워낙 불황하다 보니까 내수 불황이다 보니까 수입을 적게 해서 수출과 수입의 폭이 즉 흑자 구조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불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지난달에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수입 여건이 개선이 되고 수입이 많이 좀 진행됐는데도 흑자 구조가 나왔다는 것이 이제 수입 쪽에서 어떤 상승이 좀 나왔다는 것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수 불황형 흑자 구조가 지금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이 많이 되면서 흑자 구조가 지속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경기 부양이고 경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올 한 해 동안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2014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던 것이 올 한 해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자산 비중 중에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다. 이런 얘기 꼭 드렸죠. 이제 시세 분출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남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추석 자금도 필요하시고 여러 가지로 좀 필요하신 자금들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지금은 조금 더 늘려나가야 될 시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비중 늘리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올 한 해 결코 여러분들이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가긴 명확히 가는데 이것이 흔들리다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리를 계속 흔들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 같이 가는 섹터 아닙니다. 다 같이 가는 장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시장은 투명성을 확보해 가고 있죠. 자, 금일 같은 경우에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상하한가가 있죠. 그런데 선물 이 밴드 내에 또 상하한가를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일찍 걸어둘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약에 대한 부분들, 로스컷에 대한 부분들, 트레일링 스탑에 대한 부분들은 걸 수가 있지만 이걸 가지고 상방 하방을 정해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많이 바뀐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
오늘 금일부터 이제 시간에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바뀐 제조들이 증시의 어떤 화랑을 좀 꾀하고 있는 거고, 거래 활성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주가 그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오르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 막판까지, 즉 3시에 장이 마감을 하잖아요. 근데 거래가 6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6시까지 이루어진 중에 보면 30분 단위로 동시효과로 체결됐었는데, 이제는 10분 단위로 동시효과 체결이 되면서 3시 반부터죠. 10분 단위로 동시효과 체결이 되면서 거래 폭도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결과적으로 증시 부양입니다. 그리고 거래 활성화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하실 구간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해서 앞다투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 쪽이냐 물가를 잡는 쪽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글로벌 공조 현상을 보이고 있죠. 경기 부양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도, 중국도, 그리고 유럽도, 미국도 전부 경기 부양 쪽으로 가고 있지. 이것을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자는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는 계속 성장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장 속에서 분명한 것은 소비까지 확산이 된다면 이것은 세계 증시 화랑을 또 한 번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도 여기서 진일보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요, 이런 어떤 흔들림의 과정 속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괴롭힐 거예요. 마음을 괴롭히고 할 거지만 그 마음을 괴롭힌다고 해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손을 놔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들 꼭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 주말이 되면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또 고향에 찾아가서 성묘도 하고 하실 텐데요. 자, 이번 한 주 크게 나쁘지 않은 시장이니까 여러분 변동성을 좀 잘 주목해 보시고요. 제가 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저희 정예사단이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님께서 지금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재훈 멘토님이 방송 들어갈 때, 주식 잔소리 방송 들어갈 때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공개 방송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정재훈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에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정예사단이 대전, 수원을 여러분들 다녀왔습니다. 공개 강연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 많이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려드렸는데요. 이 부분의 갈증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한 공개 방송이니만큼 여러분들 많은 참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바로 정재훈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급격하게 또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약보합적으로 지금 돌려놨는데요. 시장 여러분들 오후장까지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자, 9월의 첫 거래일 우리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고 코스닥 시장은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가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56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